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엣지 협업 기반의 머신러닝 학습 추론 실행 관리 기술을 발표하게 된 GS AI 프레임워크 코어 개발자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발표이기도 하고, 저희 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과제 개발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제가 그 협업 기반의 머신러닝 학습 추론 실행 관리 기술을 개발하면서 고민했었고 또 사용했던 오픈 소스들,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했던 이슈들, 그렇게 좀 실제로 개발자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을 둬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엣지 관리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서 관리 도구 프레임워크라던가 기능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고요. 그런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학습하고 추론을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하고 유연하고 효과적이고 그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싱을 둔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플랫폼이 이제 대두되게 된 거는 학습하고 추론을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면 그런 반복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또 재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툴이 필요하다는 니즈에서 이제 플랫폼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쓰기 쉽게 시각적인 툴도 사용하게 되었고,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정리하고, 뭐 선택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 모듈들을 사용을 해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랫폼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이제는 그 중에서 탑 10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만큼 이제 널리 사용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우버에서는 본인들의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사용해 왔고 이것을 오픈소스화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럼 오픈소스로 발표된 플랫폼들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학습하고 추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프레임워크들, 그다음에 기반 기술이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기술들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오른쪽에 표현이 되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내지는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 추론 플랫폼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아직 허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머신러닝 코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인풋 데이터부터 마지막 모니터링까지 제공돼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아이템들을 다 설치하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서 구동이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허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일부 이제 개발자들은 전체 개발하는 로직에서, 그러니까 전체 개발하는 사이클에서 실제 머신러닝 코드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툴들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 컨테이너 기반에서 머신러닝 학습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맞게 컨피규어를 고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머신러닝 내지는 딥러닝 툴들에 대한 이해들 아니면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도 습득을 해야 이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에서 제안하고 싶었던 것들은 기존의 오픈소스로 학습 추론 플랫폼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전체 학습 추론 통합 실행 관리에 대한 솔루션들은 오픈소스로만 해결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오픈소스에서도 일부 기능들은 고도화 기능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추가 개발해야 되는 이슈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엣지 플랫폼에서 이런 학습 추론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중앙 집중형 학습 데이터 저장 관리 방식이라든가 중앙 집중형 모델 관리 방식에서는 엣지 플랫폼에 최적화된 학습 추론 모델들을 실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라이트한
플랫폼을 가지는 엣지 플랫폼에서 돌릴 수 있는 학습 타입, 구체적으로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랑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기존의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엔진을 사용하던 사용자들에게는 실행 이질감 없이 그냥 워크플로우 엔진에서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실행 단계를 실행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되 다양한 엣지 플랫폼에 특화된 학습 타입들을 실행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머신러닝 학습 추론 실행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수 있을까로 시작한 것이 쿠베플로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GH 플랫폼이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의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호환성이 잘 되는 워크플로우 엔진을 내지는 워크플로우 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베플로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성화된 오픈소스 툴이고요. 그다음 계속 성장하고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쿠베플로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학습 추론 플랫폼을 개발을 해봤더니 저희가 갖고 있는 트러블 슈팅 이슈 1은 그러니까 인프라에 설치된 쿠버네티스 버전과 실제 제가 사용하고 싶은 쿠버플로우 버전이 호환하는 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위에 내가 설치해야 되는 쿠베플로우의 버전을 맞추고 그 버전이 실제적으로 컴패티블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킹하는 관리가 또 개발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존성 있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쿠베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패키지, 라이브러리, 또 호환되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버전들을 다 매핑해서 관리를 해서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쿠베플로우 버전 리스트에서 쿠베플로우만 선택을 하면 마치 프로비저닝 서버가 쿠베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자동적으로 구축해서 제공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인프라 애저 코드처럼 제공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존성 있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실행 안정성을 먼저 테스트했고 물론 도큐멘트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실행 안정성 설치하고 확인하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마치 프로비저닝 서버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베플로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데 한 쿠버네티스에서 한 쿠베플로우만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베플로우는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신규 버전의 쿠베플로우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쿠베플로우 버전에 맞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매번 구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슈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만큼의 쿼타를 입력하면 그거에 맞춰서 클러스터가 자동적으로 구축되고 그 클러스터 내에서 자신의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학습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다양한 학습을 구성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삭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관리자 차원에서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버추얼 클러스터 기반의 사용자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이런 버추얼 클러스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버추얼 클러스터 개념은 사실은 생소한 것들은 아니고요. 이러한 시도들은 V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테넌시 버추얼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K3V 같은 컨셉의 아이템들도 이미 나오긴 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오픈소스를 다 사용해 보고 또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해 본 결과 뒤에 나오는 또 이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디맨드 가상 클러스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버추얼 클러스터를 도커인 도커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쿠버네티스인 쿠버네티스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도커인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
런타임까지 저희가 컨트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도커인 도커가 다시 쿠버네티스에서 스케줄링 되고, 뭐 리소스를 디파인에 사용하게 되고, 스케줄러 안에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안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컨트롤러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도커인 도커의 개념을 사용하진 않았고요. 쿠버네티스인 쿠버네티스 관련 기술을 사용해서 저는 버추얼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는 쿠버네티스 파드 안에 또 다른 쿠버네티스를 띄우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쿠버네티스는 기존의 인프라에서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버추얼 노드, 그러니까 버추얼 마스터랑 버추얼 워커로 구분되는 롤을 가지는 노드를 버추얼적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서 버추얼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쿠버네티스를 쿠베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리소스를 사용하고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리 정의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에 사용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파드 형태로 버추얼 노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버추얼 노드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리소스를 어사인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리소스 디파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성한 버추얼 노드에 대한 리소스 스펙을 정의하고 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원래 있었던 저희가 수정하게 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에 저희가 스펙으로 저희가 추가한 버추얼 클러스터 노드와 네임스페이스 아니면 뭐 버전이라든가 오픈소스 이슈 스키마 등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버추얼 클러스터를 구성한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버추얼 노드 개념을 이용해서 쿠베플로우가 상이한 버전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실행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쿠베플로우 내지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1.3 버전, 또 다른 사용자는 1.4 버전 이렇게 선택만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 관리 툴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쿠베플로우 버전, 그다음에 리소스 스펙 등을 야물 파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생성된 야물 파일 기반으로 버추얼 노드를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추얼 쿠베플로우를 마치 프로비저닝 서버에서 디플로이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결국 사용자는 자기가 디플로이한 쿠베플로우에는 서비스 포트, 그러니까 서버의 IP랑 노드 포트로 제공되는 서비스 포트만 알게 되면 웹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머신러닝 학습과 추론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버추얼 노드 개념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링이랑 로깅 툴 외에 버추얼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랑 로깅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디플로이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한 번 프로비저닝 하는데 한 10분에서 20분? 그러니까 그 리소스 사용량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넣어놓은 라이브러리라든가 패키지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좀 긴 시간 동안 프로비저닝이 수행이 됩니다. 그 동안에 사용자에게는 그냥 펜딩 상태로만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뭔가 디플로이를 하다가 실패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한 버추얼 노드 내지는 버추얼 클러스터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정의를 하고 그 각각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컨디션을 지정을 하고 각 컨디션이 실제적으로 수행된 시간, 그러니까 작업 시간과 그 작업 메시지들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한번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설치를 하게 되면 버추얼 클러스터를 설치하게 되면 각각의 컨디션들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게 되면 스테이터스는 그러니까 버추얼 쿠버네티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파드들의 스테이터스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공하고 있는 화면 일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GPU 내지는 뭐 다양한 이기종의
그 가속 장치들을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학습과 추론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GPU 아이솔레이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는 가속 장치인 엔비디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V노드의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쿠베플로우에서 리소스를 요청을 하고 작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리소스의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V노드인데 V노드가 실제 호스트에 갖고 있는 실제 리소스 GPU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수정을 해서 커스텀드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수정을 해서 실제 리소스가 노출이 되고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때 이슈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커스텀드 그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리소스들, 그러니까 V노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GPU 리소스를 모두 노출하게 되는 마치 프리빌리지드 모드처럼 사용하게 되고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를 어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쿠베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별도의 클러스터에서도 모두 GPU 노드, 그러니까 GPU 리소스가 노출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그러니까 네이티브 디바이스 플러그인과 커스텀드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별도의 풀을 따로 구성해서 실행하는 것 말고 풀을 하나밖에 가질 수 없고 하나의 풀 안에서 쿠베플로우도 실행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건 아니고 네이티브 그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처럼 쿠베플로우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에게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버추얼 쿠버네티스의 컨트롤러를 추가적으로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 A랑 GPU B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노드에 대해서 일단은 자원은 GPU A하고 B가 다 노출이 되게 V노드에게는 자원은 정보를 제주지만 실제적으로 리소스를 어사인하는 컨트롤러에게는 엔비디아 얼로케이티드 디바이스 환경 변수를 통해서 할당받은, 그러니까 GPU A에 할당받았다면 GPU A만 쓸 수 있도록 B라면 B만 할당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개선해서 GPU 아이솔레이션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조금 키 아이템으로 해결한 이슈인데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혹시 이런 환경을 구성하고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트러블 슈팅 이슈로 아이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클라우드 엣지에서 머신러닝 학습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인프라 애저 코드처럼 디플로이를 해주는 디플로이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머신러닝 학습 타입 중에서 엣지에서 좀 잘 돌아가고 엣지에서 지원이 되면 더 좋은 학습 타입들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실행 관리를 하게 된 엣지 마스터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 잡이라던가 아니면 GPU 말고 추가적으로 추론에 필요한 이기종의 가속 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디바이스 플러그인들을 커스텀드 디바이스로 제공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잡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요. 잡 스케줄러 부분도 이와 연동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 앞에서 엣지 플랫폼에서 좀 더 돌리면 좋은 학습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있는데 이미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한 그 아이디어라던가 동작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스터하고 워커라고 불리우는 분산된 잡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워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는 중앙 서버에 이동을 한다던가 다른 모델을 학습하는 워커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그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모델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라운드를 돌면서 추가되는 웨이트들만 전송해서 결국은 중앙에서 그 마스터 서버가 그 웨이트 결과를 어그리게이트해서 학습을 더
버전업하는 그런 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좀 필요한 것은 데이터는 이동하지 않고 모델만 이동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키 이슈고요. 그다음에 분산된 환경에서 돌려야 된다는 것 또한 또 이슈입니다. 근데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 프레임워크들도 이미 오픈소스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이 후기를 좀 공유를 하다면 텐서플로우 페더레이티드는 사실은 도큐먼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실행하고 트러블 슈팅 결과들도 많이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텐서플로우에서 돌려야 된다는 좀 제약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잘 개발되어 있어서 래퍼를 사용해야 된다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모델에 래핑을 해야 돼서 오히려 제가 만든 네이티브 모델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좀 단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파이스프트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돌려보시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이 좀 자주 끊긴다는 그런 실행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플라워 같은 경우는 사실 플라워는 도큐먼트는 조금 부족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워크 디펜던시도 거의 없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 통신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라워를 사용을 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모델들만 중앙 서버에다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더레이티드 요청이 오게 되면 컨테이너 기반의 모델을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워 기반으로 그 모델을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관리 툴을 컨트롤러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그 그러니까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중앙 서버에다가 관리를 해서 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 학습된 모델을 이제 저희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개념을 둬서 내가 이 모델 개발한 거는 다른 사용자에게도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 같은 걸 설정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타입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이미 프레이트레인드 된 모델, 그러니까 제가 헤비하게 다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필요가 없이 이미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조금만 더 돌려서 또 버전업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라이트한 엣지 플랫폼에서 돌려보고 실행할 수 있는 좋은 학습 타입이라고 보여지고요. 트랜스퍼 러닝 프레임워크들도 이미 많은 것들이 오픈소스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단점을 비교까지는 해보진 못하고 4개의 아이템들을 실제 사용은 해보았는데 저희 엣지 플랫폼에서 뭔가 이 트레인된 모델을 트랜스퍼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굳이 이런 헤비한 프레임워크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오픈소스가 아닌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오히려 그 인텔에서 개발된 딥러닝 그 가속 처리할 수 있는 원 DNN 같은 경우를 좀 더 적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오픈소스로 이렇게 나온 것들도 많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션이기도 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재밌고 시간도 잘 갈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쿠베플로우를 실행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가 각각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트레이닝을 돌리고 그러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모델을 트랜스퍼해서 또 다른 사용자 C라는 사람은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인 모델을 트랜스퍼만 받아서 연이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당연히 사용하시는데 저장 데이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PVC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만든 모델이라든가 인풋 데이터들을 다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 미니오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라이징해서 볼륨에다 마운트를 해서 제공해서 또 그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볍게 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시간이 혹시 몇 분 남았을까요? 2분 남았으면 오히려 이제 오티맨드 그 클러스터 구성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구조 나오고 실행하는 것들은 스킵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거를 페더레이티드 러닝하고 트랜스퍼로 학습하는 거 그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 시간이 조금 이제 제가 에폭 한 100 주고 이제 라운드 1만 했기 때문에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데모용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 주소가 굉장히 작게 보일 텐데 한 서버에서 저희는 노드 포트로만 구분을 해서 서비스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학습 환경을 포트 번호 포트 번호 30461이라는 서비스 포트를 적용을 해서 자기는 실행을 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쿠버플로우 버전 1.3,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사용했고 실행했던 환경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오른쪽에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B라는 사용자는 다른 서비스 포트를 통해서 포트 번호 314437이라는 다른 서비스 포트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데모를 위해서 한 창에서 다 캡처를 떴지만, 웹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페더레이트 러닝을 돌릴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살짝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순간, 이터레이션이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그 페이스 리코그나이제이션 관련된 건데, 보시면 결과적으로 원 라운드 돌렸을 때 이제 모델이 저장이 되고,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오에다가 스토리지 컨테이너 만들어서 나중에도 언제든지 컨테이너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앞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 끝난 거를 트랜스퍼 받아서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요. 요게 그 숫자가 굉장히 작을 텐데, 앞에서 애큐러시가 계속 증가해서 실행하신 거,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 보시면 그 마지막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돌렸던 마지막 애큐러시부터 더 애큐러시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이분은 이제 C라는 사용자인데, 이 사람은 나는 뭐 실제적으로 새로 트레이닝을 시작하지 않고 저희 GH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 트레인드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트랜스퍼를 받아서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살짝 보여드리는 걸로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